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김학도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근무 시간은 점점 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몸이 힘들어지면서 중요해지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이 아닐까요? 녹초가 돼서 돌아온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저마다 다를 텐데 오늘 나와주신 이 두 분은 어떨까요? 여쭤보겠습니다. 현병수 씨와 김유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유진 씨. 네. 너무 피곤한데 집에 왔어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합니까? 전 일단 씻는 것부터 해요. 냄새 나나요? 냄새 왜 나요? 아, 예. 냄새 나니까 치지. 예. 청결하잖아요. 그럼요. 육조에 물을 딱 받으면 마음이 진정되면서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제 주변에는 또 냉장고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본다든가 가방들을 본다든가 가방. 네, 또 구두를 보면서 우리 애기들 이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분들 있어요. 주변에 화성인 바이러스 좀 나가셔야 될 분들이 좀 있네요. 예. 그러게요. 예. 독특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단 옷을 벗어요. 과감하게 누드로. 소파를 향해서 다이빙을 하죠. 탁! 피곤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같지 않을까요? 좀 씻고 하세요. 더럽게. 예? 뭐야? 이제 나랑 같이 살아요? 아니 그런 게 그것도 안 아니라. 살면서 씻으라고. 알겠습니다. 상상은 가는데요. 사실 너무 피곤하면 씻기도 귀찮고 해서 소파에 눕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현병수 씨처럼. 그런데요, 요즘 소파에서 잠깐 눕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일하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파를 사랑하는 분들, 소사모 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진단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건강하게 앉는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척추에 좋은 소파 고르는 법, 제대로 앉는 방법, 건강에 좋은 자세 등 오늘도 알찬 정보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우리 척추는 누워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큰데요. 먼저 소파 대탐구.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소파. 과연 딱딱한 것일까요? 아니면 폭신한 것일까요? 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 시트도 굉장히 딱딱한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불어 척추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모조리 살펴봅니다. 궁금하시죠? 빨리 따라오세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소파는요, 푹신한 소파, 딱딱한 소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과연 허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주제입니다. 자, 허리, 곧 척추는 신체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그러니까 소파를 잘못 선택하면 척추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침대와 베개 선택이 척추에 중요하다는 말씀 지난번 판도사에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앉는 것과 척추의 상관관계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내내 건강한 척추를 만들 정보를 우리 판도사에서 이제 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게 지금까지 한때 먹을거리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해드렸는데 먹도사로 잠깐 불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건도사, 건강을 지켜주는 판도사, 건도사로 불려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건도사. 네. 괜찮네요. 좀 어감이 이상한데요? 네. 자, 아무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에 치명적인 건 푹신푹신한 소파일지 아니면 딱딱한 소파일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푹신한 건 허리에 안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하지만 그러나 소파는요 하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릴렉스하고 푹신푹신하고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요 푹신한 소파의 좋은 점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그 푹신한 소파가 생산될 리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침대 편에서도 했잖아요. 너무 푹신하면 척추가 휘게 되면서 무리가 된다. 척추도 휴식을 줘야죠. 예, 근데 휴식이 사실 척추만 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다 편안하게 쉬려면요 푹신한 소파가 더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을 하다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집에 딱 갔어요. 그러면은 푹신한 소파에 누울래요? 딱딱한 소파에 누울래요? 전 딱딱한 거요. 뭐야? 그럼 그 옆에 떡이 있어요. 떡이 있는데 딱딱한 떡을 먹을래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편안한 푹신한 떡을 먹을. 여기 떡이 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골라봐요. 아니 소파가 푹신 소개팅 하는데 딱딱한 남자 만나라.
예? 아니 왜? 아왜 자꾸 편안한 억지로 남자가 그러세요? 됐어요, 됐어요. 예.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너무 비약적인 비유는 삼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정수 씨. 자, 그래요. 여지없이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서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소파의 사전적인 의미. 자, 누울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쿠션감이 좋은 건 안락 의자. 예, 이 쿠션감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이유 제가 다 모조리 파헤쳐 왔습니다. 입식 생활이 대중화되면서 침대와 더불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가구, 소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0년 국민 여가 활동조사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답변이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 집안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소파는 국민들의 휴식과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휴식을 함께하는 만큼 앉았을 때 편안한 소파가 좋은 소파 아니겠어요? 이건 좋은데. 디자인이 이쁘고 푹신한 거예요. 저 주로 그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래 보려면 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푹신한 게 좋아요. 들으셨죠? 소파를 구매할 때 대부분은 앉았을 때 푹신한 쿠션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앉기도 하고 때론 눕기도 하며 TV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소파가 인기 만점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편하네요. 이런 푹신한 소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소파는 프레임, 내장재, 충전재, 마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장재인 스폰지층의 두께에 따라 쿠션감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쿠션감이 있는 소파에 앉은 분들 아주 편안해 보이시는데 푹신한 소파가 마음까지 여유롭게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미 MIT대, 예일대, 하버드대 연합 연구진은 2010년 사이언스지에 푹신한 의자는 사람의 마음을 관대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그룹은 딱딱한 의자에 앉히고 다른 그룹은 푹신한 의자에 앉게 한 후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에게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요. 피실험자들이 자동차 값을 깎아달라고 제안하자 연구진들은 협상 가격을 바꿔서 다시 제안했는데 피실험자들의 의견은 앉아있는 의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죠. 푹신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며 자동차 구입 의사를 밝힌 건데요.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푹신한 소파에 앉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사실 저 병수도요. 녹화 후 집에 가면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족들과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는 게 퇴근길 소박한 낙이라고요. 그런데 소파에 한번 앉으면 보통 30분 이상은 머물기 때문에 점점 자세가 늘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등장한 소파가 있다는데요. 집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이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 분들은 카우치에 있는 형태를 많이 찾으세요. 첫 번째 편안함, 그리고 두 번째는 앉는 부분이 푹신한 제품들은 가죽들이 대부분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한 느낌? 패브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얻으시려고 그런 걸 찾으시겠죠. 최근 인기라는 카우치 소파는 아예 다리를 뻗고 눕기 좋은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눕기 좋게 설계된 소파들이 우리 허리 건강에는 괜찮은 걸까요? 그 카우치형이나 그런 소파 베드는 보통 안 좋은 자세로 앉게 되죠. 비스듬히 앉거나든지 눕게 되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베드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단은 좋고요. 앉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 변화에 따른 척추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엉덩이를 의자 끝에 닿게 당겨서 바로 앉았을 때와 비스듬하게 앉았을 때 척추 형태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구부리거나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를 지속할 경우 척추 형태가 심각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사실 푹신한 소파는 자세를 유지하기 쉽지 않죠.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몸을 둥글게 이렇게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그 엉덩이와 허리를 깊숙이 밀어넣어서 최대한도로 의자에 밀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자세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되겠죠. 예, 이렇게 있는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자세겠죠.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파는 보통 이렇게 앉아 있게 되니까 허리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푹신한 소파는 특히 앉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 소파에 앉으실 때에는 바로 이렇게 척추를 90도로 펴고 앉는 게 허리 건강에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생활가구 소파. 사람의 마음까지 관대하게 만드는 푹신한 소파에서 오늘 밤도 편안한 휴식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이 소파를 푹신한 걸 더 선호하시네요. 뭐 우리가 잠잘 때나 공부할 때는 좀 딱딱한 의자가 맞겠지만 쉬는 용도로는 푹신한 게 딱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소파는 딱딱한 게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드셨겠어요. 그냥 방정환 선생님 아니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재밌는 겁니까? 네? 재밌는 그 일단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되는 효과 이런 게 또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할 때도 요즘에는 푹신한 소파를 많이 둔다고 해요. 정신과 예. 치료 받아보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미안합니다. 넘어가죠. 오늘 안 네. 풀리네요. 자. 물론 편안함은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심리적인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면요.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워서 쉬거나 비스듬하게 이렇게 막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제 TV 보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조심해 주시면요. 푹신한 소파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도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플랫폼에 소파를 시범 설치를 했다라는 네, 그 맞아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푹신함은 마음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요. 오늘의 주제 뭡니까? 건강과 소파와의 관계입니다. 푹신함이 과하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유발돼서 허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딱딱한 소파가 좋은 이유 전문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이제는 침대뿐 아니라 소파도 가구가 아닌 과학이라 할 정도로 허리 건강을 컨셉트로 하는 소파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허리 건강에 좋은 소파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소파 장인을 찾았습니다. 전 카바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20년 했습니다. 소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 내장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쿠션감이 결정되는데요. 주로 인조 가죽이나 좌방석에 많이 쓰이는 고탄성 스펀지. 고탄성 스펀지보다 내구성이 좀 더 뛰어난 마블 스펀지. 그리고 침대 내장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포켓 스프링을 대표적인 소파 내장재로 꼽을 수 있는데요. 포켓 스프링 소파가 스펀지 소파에 비해 단단한 쿠션감 때문에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 공장에서는 소파 용도에 따라 내장재를 달리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푹신한 소파를 많이 찾았는데요. 요즘은 좀 푹신하면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딱딱한 그런 소파를 많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요즘 잘 나가는 소파는 딱딱한 소파라는 것. 하지만 기차 대합실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는 영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딱딱한 쿠션이 없는 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고 앉아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소파에서는 힘을 빼고 앉아도 이렇게 좀 이렇게 푹신하게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데 비해서 딱딱한 의자는 자기 엉덩이나 허리 힘을 가지고 앉아야 되는데 사실은 푹신한 의자보다는 딱딱한 의자에 힘을 주고 앉아있는 게 허리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근육에 부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딱딱한 소파는 앉은 사람이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어 앉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만큼 장시간 앉는 것은 힘들지만
푹신한 소파보다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건데요. 허리 곡선이 역시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볼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소파에서는 그런 자세를 사실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세 유지가 힘들 경우에는 쿠션 같은 거를 뒤에 집어넣어서 C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푹신한 소파에 앉을 때는 허리에 쿠션을 대어 척추를 역C자로 만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앉았을 때 목 관절을 지지하는 목받침대가 있는 소파를 선택하면 일반 소파에 앉았을 때보다 더욱 안정된 상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발받침대가 있는 소파는 허리의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파에 어떤 자세로 앉는 것이 허리에 좋을까요? 탁구공이나 골프공 같은 조그만 공을 사타구니에 끼워놨을 때 앉아있는 자세에서 고개 딱 고정돼서 끼워져 있으면 좋은 자세고요. 반대로 이게 공이 떨어져 버리면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즉 허리를 굴곡을 유지하게 되면 이 허벅지와 골반 사이가 접히시게 되거든요. 요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은 질 좋은 가죽 소파 고르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죽을 만졌을 때 촉감이 부드러운지 확인하기. 부드러운 가죽이 질겨서 수명도 길고 살에 닿은 감촉도 좋답니다. 두 번째, 가죽을 눌러봤을 때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지 확인하기. 접은 그대로 잔주름이 생기는 건 하피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네요. 온 가족이 사용하는 가구이니만큼 허리 건강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소파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네, 잘 봤습니다. 소파를 만드는 분들, 전문가 선생님들 모두 다 딱딱한 소파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척추가 건강해지는 휴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휴식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딱딱한 소파가 딱이란 얘기예요. 네, 우리 척추는 누워있거나 서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큰데요. 딱딱한 소파에 제대로 등을 쭉 펴고 앉으면요, 부담도 없어질 뿐더러 체형 교정도 되죠. 처음엔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테지만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 시트도 굉장히 딱딱한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운전을 하면서 척추를 고려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안전과 허리보호를 동시에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한 너무 거죠. 푹신하면 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런 건 네, 어쨌든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요, 너무 푹신한 의자보다는 딱딱한 의자가 부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안일 할 때도 잘못된 자세로 또 일을 하시거나 물건 나르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어르신들 디스크 증상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소파에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끔찍하죠. 그거 봐요. 너무 푹신한 소파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요, 저는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소파 이것도 지금 굉장히 푹신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딱딱하다 하면 전 녹화 못해요. 이 기분으로 난 녹화 못하고 갑니다. 그래 저는 이게 푹신한 소파가 아직까진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 취향이 딱딱한 걸 좋아하시니까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래요. 푹신한 소파를 사람들이 편애하는 거는 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병수 씨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너무 푹신한 소파는 또 나쁜 자세를 만들고 결국 피로도도 쌓이게 한다는 우리 김유진 씨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파 이거 얼마나 어떻게 앉아 있는 게 건강에 좋은 건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오래 앉아있냐가 사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딱딱한 의자는 우리가 오래 앉아있기 사실 힘듭니다. 너무 쿠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자들은 건강에 그렇게 많이 해롭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부드러운 의자들은 편하니까 오래 앉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로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보면 학생들 의자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보통 50분 이상 앉아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한테도 한 50분 정도 앉아있다가 한 10분 정도 일어나서 움직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의자가 불편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뭐 척추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건 이거 부담을 주는 거니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50분, 휴식 시간 10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아, 제가 졌네요. 예, 제가 졌네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푹신한 거보다 뭐 딱딱한 게 이제 좋다고 하니까 유진 씨는 딱딱한 여기 앉아서 녹화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앉아서 녹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요. 안 돼. 예, 여기 앉아서 합시다. 알겠잖아요. 아, 내가 졌네요. 예, 인정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활동을 해야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동물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리 자세가 바르다고 해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파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셨다면 일어나서 몸을 좀 풀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허리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네. 이 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허리를 제대로 폈다고 해도 목을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TV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목 디스크가 오거든요. 그런 자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라도 안 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며 척추에 부담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쉬는 것도 건강하게 쉬면서 척추에게 휴식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소파를 구매하실 때 색상 그리고 뭐 디자인만 보고 사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척추는 눕거나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더욱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파는 휴식에 이용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푹신한 소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푹신함이 너무 과하면 척추가 휘면서 목과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 휴식에도 딱딱한 소파가 좋습니다. 소파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또한 통증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등을 쭉 펴고 앉는 것의 습관화와 중간중간 일어나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 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건강한 휴식이란 척추 건강을 고려한 휴식이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교양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앉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잘못된 자세는요. 등이 굽거나 허리에 무리가 간다든지 해서 결국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사실 사무직 종사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자랑 한 몸으로 이제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데, 딱 앉아서 공부하고 하는데, 네. 저희도 지금 앉아서 일하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뭐 녹화를 할 수도 없고, 앉으세요. 아니 유진 씨가 여기 앉아 있다면 난 일어나서 녹화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막 그렇죠. 뛰쳐나가고 운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최대한 내 척추를 그리고 내 건강을 잘 지켜나가면서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내 몸을 지켜줄 제대로 된 의자 고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게 더 길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늘 생각하는 우리 현병수 씨. 본인 건강보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위합니다. 팁오브 판도사 함께 하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지내시나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현대인들은 앉아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민 평균 하루 중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은 8시간.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하루에 3분의 2 이상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니 앉는 자세가 우리 몸의 건강, 특히 허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앉는 자세가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자에서 어떤 포즈로 판도사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런 포즈로 판도사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앉는 자세는 의자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자에 앉으면 바른 자세가 되는지, 나한테 맞는 의자를 고르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의자의 조건 첫 번째는 의자 등받이. 10분 이상 앉은 자세로 있을 거라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자의 등받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등받이가 없었을 때 오히려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바른 자세를 취하더라도 힘을 줘서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오히려 등받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의자들은 뒤로 기대면서 그런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없는 의자보다는 더 좋습니다. 등받이의 길이도 중요한데요. 척추를 충분히 받쳐주려면 앉았을 때 등받이의 길이가 엉치뼈 끝과 어깨 끝 길이의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등받이의 형태가 곡선인 의자는 어떨까요? 몸 자체가 우리 몸이 좀 굽어져 있으니까 길에서 편한 의자, 어느 정도 곡선이 된 의자가 더 좋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인 면이 너무 강조되어서 둥그스럽게 그렇게 만든 의자는 오히려 해가 되고요. 오랜 시간 앉는 사무용 의자의 경우 등받이의 각도도 중요한데요. 앉았을 때 일부러 젖히지 않아도 등이 뒤로 기울면 의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우는 등받이는 척추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면 의자라고 다 같은 의자가 아니에요. 그 쓰임이 다른 만큼 식탁 의자와 소파 의자, 바 의자, 책상 의자 각각 그 높이도 다른데요. 저는 뭐 키가 커서 그런지 높은 의자가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긴 다리가 바닥에 끌리면 영 귀찮잖아요. 네? 근데 허리 건강에는 높은 의자가 좋을까요? 낮은 의자가 좋을까요? 허리 건강을 위한 의자의 조건. 두 번째는 의자의 높이. 가정에서 의자를 구입할 때 부모와 어린 자녀의 의자를 같은 것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의 키에 맞는 의자는 따로 있답니다. 의자의 높이는 이제 앉았을 때 발바닥이 다 닿고 그리고 무릎이 90도 정도 유지되는 높이가 좋고요. 너무 높으면 허벅지 부분이 눌려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고 붓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낮으면 이제 관절이 꺾이면서 고관절이나 무릎대 압력이 증가하고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걸이가 있는 의자의 경우 팔걸이 높이도 중요한데요. 앉았을 때 팔꿈치 위치와 팔걸이 높이가 같은 것이 좋고요. 쿠션감이 있는 의자는 바닥이 꺼지면 의자 높이가 달라져서 어깨가 안쪽으로 굽을 수 있으니 새 의자로 교환해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에이, 병수야. 에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이 궁합이 중요한 기라. 저도 현금이 엄마랑 그렇게 궁합이 잘 맞아요. 잘 맞아서, 너무 잘 맞아서, 아주 잘 맞아서, 아주 화목하게 절대 안 싸우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싸워요. 아무튼 갑자기 웬 궁합 얘기하냐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의자도 궁합이 중요하다는데 의자 궁합이 허리 건강에 참 중요하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의자의 조건. 세 번째, 의자와 테이블의 궁합. 테이블과 의자는 보통 세트로 제작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앉아봐야 둘의 궁합이 맞는지 알 수 있다는데요. 테이블을 이렇게 당겨서 앉았을 때 무릎하고 테이블하고 너무 가깝지 않고 그러니까 주먹 1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팔을 내려놨을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너무 이렇게 처지지 않는 높이가 좋습니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맞지 않는 책상 때문에 척추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책상의 높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 본인 키의 52% 정도는 되는 높이가 적당한데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직접 매장에 가서 앉아보고 팔도 올려보고 그리고 등에 기대보고 해서 편한 의자, 책상을 고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의 경우는 양손을 올려 작업하는 것을 감안해 일반 책상보다 조금 낮은 것을 선택하면 좋다고 하네요. 허리 건강과 직결되는 의자. 이제 각자에 딱 맞는 건강한 의자를 고를 수 있겠죠? 네, 현병수의 TOP 잘 봤습니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의자를 고르는 팁, 좋은 정보였습니다.
신체 조건과 안 맞는 의자에 앉으면요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일의 능률도 저하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자가 또 너무 높아버리면요 이게 다리가 떠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저리고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그게 다 뜨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갖고 이게 결론은 허리에 이게 부담을 줘요. 야, 이거 허리에 부담을 주면 우리 남자한테는 큰일 나죠. 네, 예.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요 의자는 엉덩이 전체 체중을 분산해서 받쳐줘야 되니까 밑바닥이 너무 작으면 불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유, 잘 알고 계시네. 공부하셨어요? 그럼요. 열심히 하셨네. 네. 아, 그리고 이 반면에 이 등받이 요거는요 폭이 너무 넓으면요 팔을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과 반대로 이게 너무 넓으면요 안 좋아요. 네. 예. 예, 여기 꽉 맞춰져 가지고 그거대로 움직이면 로봇이죠.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예. 조금이라도 늘 움직이게 마련이고요. 팔걸이나 의자 높이가 조절되는 걸 구매를 하시면은 그날 움직임이나 컨디션에 맞게 조절이 또 가능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뭐 직장인들도 학생들처럼 이렇게 일하는 시간 또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앉는 시간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 그래도 위축되잖아요. 이게 팔다리가 아파도 상사의 눈치가 보이니까 몰래 숨어서 이제 다리 한번 펴보고 이제 어깨 한번 두드리고 막 그러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신인 때 네. 앉으면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앉고 싶으니까 화장실 가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 갑자기 그 시절이 이제 바로 생각이 나. 예.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 지금 선배님이 같이 있어서 이제 팔다리를 못 펴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러고. 쉰다 그래가지고 병수 씨만 오면 냄새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그런 분들 위한 정보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예. 이제부터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 나갑니다.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은 팔다리 안 결리는 데가 없으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눈치껏 몸 푸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판도사 시청자의 허리 건강을 위해 유진이 찾은 곳은 우리의 허리를 지켜주실 허리 튼튼 요가법 전소연 선생님. 선생님, 요즘 제가 가을을 타는 건지 온몸이 좀 찌뿌둥하고 특히 허리가 뻐근해요. 그래서 저처럼 허리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요가 동작 뭐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 텐데요. 1, 2분만 투자하면 이제 허리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두 손 깍지를 끼고요. 마시며 하늘 위로,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세요. 마시며 정면, 내쉬며 반대쪽으로 기울여주세요. 손 풀어주고 이제는 척추를 바르게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상체를 풀어주고 아래 돌아오고 이제는 반대편. 이번에는 제자리에 서서 책상을 활용하는 동작인데요. 먼저 양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양발도 어깨 넓이만큼 벌리세요. 시선 정면, 마시고 내쉬어 상체 내려가세요. 허리를 펴세요. 다리 골반 넓이만큼 벌리세요. 먼저 한 다리 뒤로 보내서 발끝 바닥. 한 무릎을 구부리고요. 마시고 내쉬며 꾹 누르세요.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어깨와 허리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이 동작.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꼭 따라해보세요. 허리가 진짜 시원해요, 선생님. 자, 이제 바닥에서 하는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어떤 동작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허리 건강은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루 20분씩만 투자하시면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허리 강화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허리 통증. 하지만 평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자세를 습관화하고 요가 등 스트레칭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킨다면 허리 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통증을 예방하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두 손 매트 바닥에 올려놓고 엉덩이 들어 올리세요. 두 손 어깨 넓이, 두 무릎 골반 넓이, 열 발가락 바닥에 누르고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허리 배꼽 바닥으로 시선 하늘. 내쉬며 등허리 동그랗게 말아 시선 내리고. 손 사이로 이번에는 왼 무릎을 가져오고 오른다리 뒤로 가져가며 매트 바닥에 놓아줍니다. 척추 한번 펴주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 손 한 손 앞으로 뻗어주며 이마 바닥으로 놓아주세요. 한 손 한 손 내 몸 가까이 가져와 상체 세워주세요. 이제 왼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두 발바닥 마주하세요. 두 손 발가락 앞에서 깍지 끼고 뒤꿈치 내 몸 가까이 당겨옵니다. 마시며 척추 펴주고 내쉬는 숨에 상체 내려갑니다. 그리고 턱 끝으로 상체에 올라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10회씩 3세트 반복하면 허리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잦은 허리 통증에 고통을 호소하는 만성요통 환자들. 하지만 이들 중 90%는 적절한 휴식과 걷기, 허리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이번엔 만성요통에 시달리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다가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허리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만성 요통 환자를 위한 동작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죠. 요통 때문에 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적당한 운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는 가능하세요. 두 손 얼굴 옆 바닥에 놓아주고 팔꿈치 가슴에 붙이세요. 두 다리 골반 넓이, 관략근 조이고 마시는 숨에 턱 가슴까지 들어 올리고 시선 멀리 바라보세요. 그대로 두 손 손바닥 겹쳐서 턱 밑으로 가져오고 손등 위에 턱 대세요. 관략근 조이고 그대로 발끝을 양쪽으로 벌려서 뒤꿈치 쳐주세요. 다리 두 손 머리 위 바닥 관략근 조이고 마시는 숨에 왼손 오른 다리 올려주고 내쉬며 바닥 마시며 오른손 왼 다리 들어 올리고 내쉬며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두 손 가슴 옆 바닥 엉덩이 뒤꿈치로 가져가고 이마 바닥 아기 자세.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세요. 우리 몸의 중심, 허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하루에 한 번 허리 튼튼 요가로 허리민 되세요. 네, 좋습니다. 앉아서 업무를 볼 때 틈틈이 하면 좋을 그런 요가 자세를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이거 요가, 운동도 되고 몸매도 좋아지고 피로도 풀리고 일석삼조네요. 예. 그래, 우리 유진 씨는 요가 했을 것 같은 그런 몸매일까요? 그 질문으로 던지네. 그러니까요. 화면 보셨잖아요. 네. 잘하지 않나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서 한 묻는 2년 거예요. 정도 했거든요, 요가를. 아, 오래 네. 하셨구나. 근데 방금 보신 동작들이 과한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좋네요. 요가를 2년 정도 했는데 매력 있는 여자였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가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한 이제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시면요 아주 좋은데요. 가장 쉽고 좋은 스트레칭이 뭐냐? 간단합니다. 이제 바로 눌려있던 척추를 좀 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이제 기지개. 예. 기지개를 한번 쫙 펴주면요, 쫙 펴서 이제 겨드랑이 향도 한번 맡아주면 정신이 바짝 차리거든요. 왜 피곤하세요? 이거 한번 맡아보실래요? 좋잖아요. 이게 정신이 바짝 차려지거든요. 기지개가 좋아요. 예. 예. 네, 좋아요. 그리고요,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일을 마친 후 하는 샤워도 척추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뭐 기지개도 좋고 샤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한 척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고르실 때 또 소파 고르실 때 오늘 정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씩 남겨뒀습니다. Very important point. 먼저 김유진 씨의 VIP 함께 하시죠. 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의자를 살 필요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조건 싸다고 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수평이 안 맞아서 허리가 아프거나요, 부서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의자나 소파는 꼭 앉아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현병수의 VIP입니다. 네, 척추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지 마시고요. 편한 자세도 너무 찾지 마세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화를 신어서 몸에 휴식을 주고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10시간씩 자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도 당연히 혹사를 당하는 건데요.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요, 척추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모두 운동하시고요. 김학도의 판도사,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앉아있는 시간은 인생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10분 이상 앉을 때는 허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좋은데요. 등받이가 있더라도 원형에 가깝거나 너무 기울었다면 척추를 지지해주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앉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틀었다 내렸다 하기, 상체를 좌우로 틀어주기 등의 운동으로 몸에 휴식을 줘야 합니다. 올바른 의자 선택과 바르게 앉는 자세, 척추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네. 환율.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 내리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판도사가 나라 경제까지 그냥 생각을 하게 되네. 제 생각에는요,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1달러에 한 200원, 300원 한다고 생각하면 외국 가고 돈 막 쓰고 댕기고 한국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호화로운 기쁨을 뭐 좋은 것들 막 외국에 그러나 스테이크 진짜 그냥 3,000원 주고 먹어버리고 1달러, 2달러 한다면은 네. 200원에 이렇게 된다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수출업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그 수출업자하고 수출 안 방송 보실 수도 하신다고 있죠. 지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요. 예. 그러면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수출업자보다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저 수출 안 하신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게시판 보세요. 그니까요. 아무튼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지 내리는 게 좋을지 장단점이 있는. 나라 경제와도 관련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지.